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보통 나라는 것은 남을 제외한 것이 나이기도 하지요. 옛날에 원시세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나와 남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던 어떤 내용물들을 저장하다 보니까 세포막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세포막의 결과가 이 후손들이 잘 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세포막이 아닌 세포막이 없는 세포들은 대부분 거의 생존하지 못하고 세포막을 잘 써먹은 현재까지의 세포들이 많이 진화하고 또 생존해 있죠. 이렇게 나라는 것과 남이라는 것의 경계는 그 막에서 생긴 거죠. 나와 남의 경계가 바로 막인데, 이 나라는 것을 작은 범위의 나일 수도 있고 넓은 범위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일을 나라고 생각해서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을 나라고 생각하고 집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몸이 나다. 또 여기에 집이나 또 가족이 나다. 또 사회 혹은 나라, 그 모든 것이다. 이 범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행동 양식,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것까지는 내가 용서를 한다든지 저 부분까지는 용서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계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내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남이라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이웃, 또 우리가 말하는 은연 중에 우리라는 말 자체도 나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우리 나라, 우리 것, 그 우리 말 아니면 남의 나라, 남의 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 나와 남의 경계에는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경우를 보면 요 내라는 범위를 벗어났지요. 그런데도 나라는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잘못,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죠. 이게 나의 경계를 어디까지 짓느냐고 하는 것인데요. 내 것과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에 대해서 소중하지만 남의 것도 그만큼,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남의 것을 잘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로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바르게 산다 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을 범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바르다고 할 때 올바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올이라는 것은 시줄과 날줄, 가로줄과 세로줄의 한 올 한 올을 바르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올바르게, 바르게 뜻은 오른쪽이 옳다는 얘기거든요. 왼쪽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을 쓰면 옳다고 하고, 왼쪽을 쓰면 그르다고 하죠. 이제 옳다, 옳다 하는 이게 이 바르게의 의미에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또 오른팔의 의미도 많이 있고, 또 남의 것이라는 것은 글르다, 왼팔이다,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얘기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모범생이다, 잘 가고 있다,
또 네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는 요 범죄자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남의 물건을 탐내는 도둑, 또 남의 것을 말로나 아니면 어떤 문서로 내 거로 만드는 사기, 또 이 강제로 남의 것을 뺏는 강도, 그리고 또 남의 나라를 강제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 이런 것 자체가 모두 범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나와 남을 얘기하면서 중심을 두는 건 내 것도 소중하니까 남의 것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부인이나 남의 남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드리는 자체 역시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를 모르고 건드리는 거는 아닌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 서 있어야 기본적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을 해주고 이것은 남의 밭에 복숭아고 내 밭에 자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부러워하고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기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잘 알아차리면 남의 것에 손대지 않아요. 근데 내 것을 잘 모르면 남의 것에 손대기 쉽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경우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양심불량도 있어요.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만 남의 것이었는데 슬그머니 여기 갖다 놓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우가 바로 무엇에 해당하겠어요? 양심이 불량한 거거든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척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속여서 이것을 내 것인 척하고 슬쩍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먹다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니까 이건 남을 속이는 것보단 더 큰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는 남을 속이는 마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은 내가 어떠한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가 내 거인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우겨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강도라고 하거나 도둑이라고 하면 그건 남의 것이죠. 이제 내가 내 경계를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 애들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애들 때 다 배우지요. 이게 내 거다, 이게 남의 것이다. 그걸 다 알면서도 내 거를 하고 싶은 건 내가 더 편히 살고 싶고 남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을 만드는 데에는 내가 범죄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다, 강도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이 되고 또 이렇게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그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 판단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구분을 잘하면 그건 남의 것인 거예요. 남의 부인이고 또 그거는 남의 물건인 거예요. 남의 밭에 있는 고추이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내 거로 만들다 보면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도둑이 넘쳐나요. 그럼 옆에 집을 못 믿어요. 내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을 안 하면 남도 역시 나를 소중히 생각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가기를 쉽게 들어가면 남도 내 밭에 쉽게 들어와요. 그건 서로가 서로를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는 도둑이 들끓는 세상이 돼요. 도둑이 들끓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기 좋고 그래도 웬만큼 살게 된 것은 치안이 유지된 결과예요. 치안이 유지되었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경계, 네 것과 내 것을 잘 챙겨준 치안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을 챙겨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못 사는 후진국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내가 지킬 수 없는데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라는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진국이라든지 중상위국, 선진국에는 들어가진 못했지만 믿는 선진국 가까이는 됐다고 얘기하죠. 제가 앞으로 예언을 한 가지 할게요.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에서 후퇴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들을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소매치기가 많아요. 집시라든지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량류의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 집단들 때문에 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인도도 역시 선진국이 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없애면 선진국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못 없애면 선진국이 안 돼요. 왜 프랑스나 영국이 선진국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거기는 소매치기가 있어요. 남을 속여먹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을 속이는 사회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바라보기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를 선진국이라고 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을 봐왔어요. 이태리에서도 특히나 그렇고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선진국이 되겠어요? 중진국으로 내려올 겁니다. 미국은 선진국의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 나라에 가면 치안이 확실해요. 일반 사람들 훔쳤다고 절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 사람이 소매치기라고 하면 경찰에서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데요. 소매치기범이 그 주위에서 발생되기만 하면 첫 번째로 호출합니다. 넌 어디 있었어? 넌 어디 있었어? 그게 미국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자유스럽지요. 거기서는 소매치기에 한 번만 걸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매치기범에 대해서는 매번 매주 매일 호출이 와요. 와서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치안이 유지가 돼 있어요. 겉보기에는 남의 거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한 번만 걸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범죄인으로 찍어요.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데 유럽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내 거 잃어버리고 가서 신고하지요. 찾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요? 전 그렇게 안 봐요. 내 것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 나라에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을 유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진국을 가려면 남의 것을 인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부자를 인정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남의 것 뺏어서 부자 됐지 않냐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남의 것만 뺏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남에도 너도 참 열심히 일해서 네 것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나도 부자가 될 길이 있는 거지. 저건 부자가 됐으니까 나쁜 놈이야. 저놈은 부자가 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은 평생 부자 될 길이 없어요. 남들도 잘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지. 너는 무조건 잘 살면 안 돼. 너는 부자가 되면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남의 것도 인정을 해줘야 내 것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남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너도 편안히 살고 나도 편안히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예요.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살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자식과 똑같은 관점에서 살아가고 부모가 자식하고 똑같이 못 살게 살아가는 걸 부모가 찬성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고등교육 시키고 대학교 또 대학원 교육 박사까지의 교육과정을 시키는 이면에는 부모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높게 봐야지요. 위에서 바라봐야지요.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위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지. 잘 배운 사람은 중간에서도 쳐다보고 위에서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것은 내가 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배워보세요. 왜 배움 속에 길이 있다는지 다 보이는데 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나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의 경계를 잘 지어보세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안에 채운 것이 부족해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안에 단단히 채워져 있고 여러분 것이 많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이 부족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이라는 범위에 그 집가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 안에 요게 그 돼지거든요. 돼지 논자인데요. 가축으로서는 기르는데 가장 애를 먹었다 그래요. 소, 말, 강, 개, 닭, 오리 이런 거는 먹이 주고 풀 뜯어주고 이러면 절절 쫓아다니고 우리에 가둬서 잘 길렀는데, 또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 같지를 않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돼지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람이 먹는 건 다 쫓아 먹었어요. 고기부터 시작해서 감자라든지 무라든지, 그럼 사람이 기껏 감자 심어놓고 무 심어놓고 이런 걸 다 파제껴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돼지 기르기 힘들지요. 야, 저놈의 거 그냥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야생돼지나 많았지, 실제로 가두어 기른 것은 우리가 고기로 맛있다고 하는 이 근래에나 돼지를 기른 거지, 그렇게까지 울타리를 만들어 기른 적은 많지 않았어요. 야생에 많았죠, 이 돼지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이 갓을 씌우면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길렀죠. 요 돼지를 기르는 요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가족이에요. 이 넓은 울타리에 같이 산다는 의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먹을 식자의 의미를 보면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게 식구거든요. 근데 그 식구들의 범위를 나라고 할지, 이 울타리를 쳐놓은 그 안에를 가족을 나라고 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배우자만 나라고 생각할지, 부모는 팽개쳐두고 또 자식만 한해서 거기까지를 나라고 할지, 이런 나의 범위를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 나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가진 소득의 범위에 따라서 그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죠. 또 내 것만 잔뜩 챙기는 사람은 뭐가 걸리냐 하면 변비가 걸려요. 뭐든지 내 거예요. 먹으면 안 뱉어요. 내가 이 땅도 먹고 저 땅도 먹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변비에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아주 화장실에 가서 쩔쩔매요. 그런데 남을 잘 주는 사람은 또 뭐가 걸리냐면 설사병이 걸려요. 설사병. 옛날에 이 설사병은 일본 사람들이 설사병을 잘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설사가 걸렸다가 금방 나아요. 이게 매운 거를 잘 먹으니까 이게 설사가 딱 그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설사를 잘 맺히는, 그러니까 매운 걸 잘 안 먹어 그런지 설사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약이 옛날에 나온 약인데 정로환이라고 있습니다.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이게 정벌할 정자 쓰고 러시아 러자를 썼어요. 이 옛날에 일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설사 때문에 죽으니까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정로환이라고 해가지고 설사 병 난 사람들을 고쳤거든요. 지금도 정로환 많이 쓰잖아요. 이게 설사병 낫게 하는 약이에요. 내 것만 챙기고 이것을 남을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변비가 걸리는 병에 많이 걸리는데, 이제 변비 걸린 사람들은 내 거를 좀 남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변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비로 고생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먹어주는 대로 좋은 걸 먹었으면 좋은 향기가 날 것이고, 나쁜 걸 먹었으면 나쁜 냄새가 나죠. 또 그거는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는 거지, 나쁜 걸 가지고 있으면 나쁜 말밖에 나갈 게 없거든요. 내가 주변에서 욕만 잔뜩 들었는데 배운 게 욕인데 욕을 하겠지 내가 좋은 말을 하겠어요?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님도 서로 두 분의 존댓말을 하세요. 그럼 그 자식들이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을 하지, 그래야 그 자식들이 보고 아 나도 존댓말하는 걸 배워야지,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서로 쌍욕을 해대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싸우는데 자식이 보고 나서 나도 결혼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또 나도 존댓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을 하고 서로 대우를 해주고 높임말을 해주면 그 자식들도 자연히 존댓말을 하고 서로 높임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그 사람의 테두리 안에서 존댓말이 나오게 되면 나가서 그 사람이 쓰는 말은 존댓말일 것이고, 가정의 울타리에서 욕만 배웠으면 나가서 하는 말은 욕이 될 게 뻔해요. 그 존댓말을 하면 존댓말을 하는 직업을 찾아서 갈 것이고,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할 것이고, 욕을 들어서 하면 이놈아 일로와 이거나 박아 저거나 박아 하는 공사판 현장이나 쫓아다니는 일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틀리면 나오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내가 저 윗사람한테 굽실굽실해야 하고 이거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고 하는 거지, 아 나 일 못하겠어 그리고 야 이따위로 나를 일을 시켜,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일당이나 나가는 거지 어떻게 한 달 두 달 일을 어떻게 다니겠어요? 위에 사람들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위에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저런 사람을 왜 데려왔어? 좀 좋은 사람을 데려오지. 그럼 밑에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넌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그 사람 또 다른 데로 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기술을 익힐 새가 어디 있어요? 맨날 잡일이지. 내가 자식들한테 욕을 배우는 걸 가르치는 건 그 애들이 매일 아니면 평생을 날품팔이로 돌아다니는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욕을 하면 단단히 야단을 쳐서 이런 나쁜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걔가 좋은 말을 시키게 해줘야 걔가 나중에도 높은 데로 올라가서 고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지. 욕만 배워가지고 다니면 욕 배우는 거 어디 가겠어요? 똑같이 나중에 하루 일당으로 벌어먹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된 사람은 된 사람을 만나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욕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지 좋은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말하는 사람 속에 모여 살려면 나도 좋은 말을 해야 거기 끼이는 거예요. 나쁜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건 나쁜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서 골로 끼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 주변에 좋은 말을 하고 나도 정신을 순화해서 나도 좀 사람같이 되고, 그럼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가 짐승 같으면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나주는 게 똑같은 것이고요. 내 말과 행동에 따라서 주변이 바꾸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무엇을 배웠어요? 내가 인사를 잘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돌을 하나 던졌어요. 저 사람도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욕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욕을 3마디도 더 하고.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그게 인생인 거요. 여태까지 인생을 무엇이라고 배웠는가요? 내가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이놈아 여긴 왜 왔어? 그럼 저놈도 똑같이 나한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나중에 보다 보면 이놈도 저놈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라고 칭해보세요. 손님이라고 칭해보세요. 좋은 분이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진 않습니다. 내 말이 잘못되진 않았나? 돌아보고, 내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나? 돌아보세요. 나와 남이 있습니다. 내 눈에 띄는 게 누군지 아세요? 남이에요. 나는 절대로 뜨이질 않아요. 내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손발이나 보이는 법이지 내 마음도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누가 내 마음을 일러주던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띄어서 되지 않을, 평소에 나라고 내가 울타리를 쳤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 그런데도 나는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못 고쳐요. 남을 고치라고 얘기해요. 고쳐. 고쳐라. 고쳐야 돼. 이게 심하면 무슨 소리가 되나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되나요? 잔소리가 돼요. 작은 소리가 돼요. 얼마나 짜잘한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본인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내가 작은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남들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걸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현관에서 문을 확 열어줄게요.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문 좀 확 열지 말랬지? 그리고 있는 신껏 신발을 뒤에 내팽개치고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신발 똑바로 못 벗어? 그 애는 그 애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문 다시 닫고 신발 다시 똑바로 정리하고 들어와서 너 왜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잔소리를 들어놓습니다. 그 애는 듣기 싫은 거예요.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겠지 모레도 듣겠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잔소리는 남이 고쳐줄까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잘못했어. 내가 고쳐야지.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 잔소리, 쓸데없는 작은 소리를 해대고 살아오셨습니까? 남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요.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너네 이걸 못 고치니? 나는 고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려. 내 눈에 내가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내가 나를 보려면 반성의 시간, 명상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종교단체에서나 가끔 했던 소리지 실제로 내가 나를 본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봤으면 내가 벌써 성인이 되고 현자가 되고 이런 데 앉아서 이런 소리 듣지도 않아요.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남을 고치면 얼마만큼 고칠까요? 남을 고치면 조금씩 고쳐집니다. 조금씩. 문도 제대로 닫고 신발도 제대로 벗어놓고 손발도 닦고 나가서 들어오자마자 또 밥도 밥 먹어 그러면 딱 앉아서 먹고 편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잔소리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나를 고치면 세상이 바뀌어요. 우주가 바뀌어요. 뭐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왜 고쳐요? 내가 나를 고치면 끝인데요. 스스로는 고치지 않고 남을 못됐다고 생각하고 남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살아왔고 남을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나를 고치겠다는 사람은 실제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을 고쳐서 무엇을 바꿀 건데요? 잔소리를, 작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서 뭘 고칠 건데요? 담배 좀 끊어. 아유, 냄새 나잖아. 끊기는 해야겠는데. 누구나 그 문제를 모릅니까? 주변에서 많은 잔소리에 의해서 담배가 끊어지겠어요? 내 마음의 정리를 해야 내가 고쳐지고 내가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을 해야 내가 담배를 끊지. 남을 고치려고 이 시간부터 노력하지 마세요. 남을 고치는 데에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갔어요. 나부터 고치세요. 이제 고치는 방법을 하나씩 바꿔봅시다. 애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놔두세요. 애가 춥다. 넌 왜 춥니? 글쎄, 네가 문 열고 온 건 생각은 안 나니? 그랬어? 그제서야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거든요.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내 신발이 어디가 있지? 내가 아까 어떻게 벗어놓은 것 같긴 한데 한짝은 저쪽 그 신발장 저 위쪽에 처박혀 있고 한쪽은 거실 안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남의 신발을 신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신이잖아. 네 신발을 찾아 신어. 내 신발을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죠. 이렇게 내가 신발을 벗어났나? 거기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갑니다. 밥도 제 시간에 못 먹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깨워요? 걔가 일어나는데 왜 그 애를 깨워요? 졸려 터진다. 그냥 놔두세요. 걔가 벌떡 일어납니다. 몇 시지? 10시가 넘었네. 8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안 깨웠어? 왜 엄마한테 잔소리를 해댑니다. 네가 늦게 일어난 거지 내가 널 왜 깨워? 네가 학교 가는 거지 네가 공부하는 거지 내가 그걸 왜 해? 나를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나를 보면 애들은 다 바꿔요. 다. 부모의 간섭과 통제로 잔소리, 작은 소리를 해대는 것으로 자식을 못 고쳤는데 금방 다 바꿔요. 걔네들이 왜 바꾸겠어요? 나를 본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스스로 보는 법을 다 안 가르쳐주고 남을 보는 거를 자꾸 가르쳐서 그 애가 크는데 방해를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애들을 그냥 놓아두세요. 너희들 스스로 너를 보라고 놓아두세요. 한번 지각한 애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깹니다. 밥 차려주고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세요. 엄마 왜 밥 안 줘? 너 밥 먹을 시간 안 나왔잖아. 몇 시부터 몇 시? 7시, 8시, 12시, 1시, 7시, 8시 밥 먹는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합니다. 이것도 오래 써놓을 필요 없어요. 밥 먹는 시간표 쭉 써놓고 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뭐 밥 차리는 기계인가?
밥을 쭉 차려놓고 와서 먹는 사람 먹고, 남편든 뭐든 밥 달라 그러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럼 자기가 한번 해 먹어 보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럼 그 시간에 오지 말라 그래도 와서 앉고, 먹지 말라 그래도 허겁지겁 잘 먹어요. 뭘 먹네 안 먹네, 편식한다 뭐한다, 작은 소리 잔소리를 왜 해요? 내가 그 사람 아니잖아요. 왜 남을 고치려고 그래요? 고칠 거 없어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고치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부분들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 제가 볼 때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고치는 거랬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겠지만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쪽에 특별하게 내가 잘하는 게 있다, 이런 쪽은 남들보다도 굉장히 앞설 수 있다, 이런 것은 되지만 누구나가 남들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내 한계는 내가 스스로 짚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나 내가 잘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을 찾는 게 행복인 것이지, 이렇게처럼 어떠한 간섭에서 거기서 내가 잘하다 말고 무엇을 하다가 이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을 갖게 되면 인생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내가 잘하면서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엇을 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내 거로 만드시면 꼭 1등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꽃이 피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호박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잔디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궁화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꽃인 우리도 들에 가면 꽃이 많잖아요. 그런 많은 꽃들이 있는데 어떻게 너한테 꼭 장미 향기가 나야 되고, 너한테는 꼭 무슨 우리가 아카시아 향이 나야 되고, 너한테는 멜론 같은 향이 나야 되고, 사과 향이 나야 되고, 복숭아 향이 나야 되고, 그렇게 향으로 결정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특별한 어떠한 결정적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가지는 그 일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향기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 혹은 옆집에 누구라든지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마다의 개성이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한 가지로 쭉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향기로 돼가지고 나중에 일렬로 장미가 쭉 나오는, 올지 속에 길러지는 장미 향기가 모두에게 나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그 교육 가치관이거든요. 이런 가치관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잘 가져가지고 내 중심에서 내 향기를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바꾸어서 세상이 변할 건 없어요. 또 남을 바꾸면 조금밖에 바꾸어지지 않고요. 이제 내가 나를 바꿔야 돼요. 이제 아까 내가 어느 쪽에 가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악취나는 곳에 가지 말고 향기 나는 곳을 좋아해서 내가 그 향기 나는 곳을 따라 배우면 나한테도 향기가 나게 돼 있다고 했고요. 또 향기가 나다 보면 내 주변에도 향기 나는 사람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다녀 보세요. 내 주변에 돈만 쫓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그 돈만 쫓는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어요? 다
다 사기꾼들이겠죠. 내가 사기치면 내 자식도 나를 본받아서 사기꾼이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사기쳐온 돈을 내 자식들은 나한테 사기쳐서 뺏어가요. 나한테 무슨 향기가 나는지에 따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진하는 사람한테는 악진하는 게 쫓아들을 게 당연한 것이고, 향기 나는 사람은 향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셔야 하는 것이지, 남을 고치라고 잔소리 작은 소리를 아무리 외쳐대야 남들이 고치는 건 조금 고쳐지는 거예요. 의자 똑바로 못 넣어? 이런 거 고쳐봐야 의자나 똑바로 누울 뿐이에요. 내가 나를 고치면 내가 의자를 밥 먹고 나면 맨날 바로 놓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치는 게 낫지 맨날 쫓아다니면서 자식한테 잔소리해야 될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말 많이 해가지고 혓바닥 닳지 마시고 남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치세요. 그럼 내가 고쳐지고 나면 주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내가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이 없어져요. 그럼 더 이상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즐겁게 살고 싶으면 나부터 고치세요. 지금부터와 똑같이 어렵게 살고 싶으시다면 잔소리를 늘어놓으세요. 내가 향기 가진 사람이 되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향기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마치겠습니다.